음료수 병을 들고 다닐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올라가고 아이고. 그런 프렌트 레이아웃 부분하고 사실 우리가 FPS 부분을 앞부분에 좀 강의를 했으면은 탑사이드 레이아웃 디자인을 좀 설명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뒤로 좀 미루는 바람에. 근데 뭐 레이아웃이니까 우리가 많이 익숙한 용어 익히면서 나오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AD 툴 관련되는 거, 그런 부분이 오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과서입니다. 우리 텍스트북을 선택한 거. 플랜트 디자인 이코노믹스 케미컬 엔지니어 거기 챕터 5에 나온 내용을 아마 작년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료는 뭐 거의 그냥 가져왔습니다. 바꾸지 않고. 거기에 이제 목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목차 부분은 참 재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번은 뭐 유사하게 한 것 같고, 그죠? 3번도 PFD 하면서 조금 했던 것 같고, 코스트 어널리시스는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고, 송 교수님이. 그리고 쭉 나와가지고, 최적화 부분은 아직 안 했고, 이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렌트 쪽에 또 머티리얼 쪽이 사실은 되게, 머티리얼 셀렉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파이핑 스탠다드가 다 바뀌고 해가지고 머티리얼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강의에는 이 부분이 약간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퀴먼트 저희가 일부 좀 했었고 뭐 열교환기라든지 컴프레서 부분이라든지 또 지난번 강의했던 칼란류 그죠? 보면 이퀴먼트가 다 그런 거지 뭐. 우리가 안 한 부분이 밸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펌프 부분, 펌프는 컴프레서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런 부분을 안 했었고 또 뭐가 있으려나? 이퀴먼트가 좀 물론 이퀴먼트도 깊숙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되게 자세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플랜트 탑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런 거에 조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리액터 부분은 이런 케미컬 리액터 부분이니까 요거는 우리 강의에서 조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리액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탑사이드 부분은 주로 이제 가스 세퍼레이션하고 가스 리퀴피케이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플레이트 핀을 저는 리액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뭔가 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최종 제품을 얻는 거니까 거기서 중요한 뭔가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케미칼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케미칼 리액션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가스 투 리퀴드, 가스 자체를 원료로 해가지고 그거를 리퀴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합성 같은 걸 해가지고 촉매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케이퍼빌리티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실은 이 플랜트라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 없이는 거의 이제 설계를 사실 못할 지경이에요, 사실은.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프트웨어 없을 때는 되게 궁금하죠. 옛날 사람들은. 한 70년대, 뭐 이런 때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주 벌써 20년, 30년 전 거 보면은 엑셀 가지고 했어요, 엑셀. 엑셀 가지고 하든지, 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옛날에. 그 많은 작업들을,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사람들이. 참 대단하더라고, 내가 봐도, 진짜. 그런 걸 일일이 다 계산을 했어, 그거를. 뭐, PFD,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티리얼 밸런스 잡고, 에너지 밸런스 잡고, 이런 계산들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단 말이야, 다들. 컴퓨터 없이도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툴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툴이 없이는 거의 산업계에서 사실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이제 툴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데이터 인풋, 데이터 아웃. 데이터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손으로 할 때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AD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데이터 넣으면은 지가 시뮬레이션 막 해갖고 결과를 주거든요, 주기는. 근데 과연 이 결과가 이게 로직한 거냐, 이게 얼마만큼 가정하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가 좀 뒷부분에 나올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아이템들이 되게 중요한 플랜트 설계에 있어서, 특히 기본 설계에서 되게 중요한 아이템들이 각각의 아이템 사실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시뮬레이션, 유닛 오퍼레이션, 실렉션, 다이내믹 섹스 시뮬레이션, 머티리얼 에너지 밸런스, 이거 보십시오. 코스트 데이터베이스, 이코노미스 이거 보시면은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은 우리 PD에서 기본 설계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뤄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아이템들이. 근데 이제 우리 코스에서는 아무래도 시간 제약상 이렇게 많은 걸 다루지는 못하고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터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국인데, 어쨌든 저런 부분들이 적어도 PD 설계를 해도 나온 결과물들은 다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로 프로세스 쪽인 것 같은데, 케미컬 프로퍼티 이스티메이션.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EOS, Equation of State. 우리가
하이시스에서 왜 팽 로빈슨을 선택하니 뭘 선택하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압력이 높을 때, 온도가 아주 높을 때, 온도가 아주 낮을 때 케이스마다 이게 다 틀립니다. 상태 방정식이.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한 케이스는 물론 있지만 적용되는 상태는 다 좀 틀리는데 아마 우리가 하반기에 그 서머라미스 2라는 그 렉처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그걸 조금 더 다룰 생각이에요. 그죠? 제가. 그리고 이퀴먼트 모델 우리 많이 했던.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하이시스라든지 일반 그런 툴에서는 뭐 열교환기 전문 툴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압축기는 모르겠다. 압축기는 그런 툴이 있나? 근데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열교환기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실제 플랜트에서 열교환기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뭐 프레티핀뿐만 아니라 에어쿨드 그런 뭐 컨덴서 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쉐렌 튜브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열교환기가 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툴이 일반적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에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 이블레이션. 요거는 그 하이시스에서는 그 IPB? IP가 뭐야? 정확한 명칭. 아이커러스가 이겁니다. 근데 아이커러스를 한번 우리 따라서 시간 내서 한번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우리 프로젝트 할 때도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그 부분을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접해보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기에는 좀 굉장히 낯선 환경일 것 같아. 처음에. 근데 좀 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만 이제 레벨 오브 뎁스 깊이가 문제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히트 인터그레이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죠? 이 부분도 하이시스 아스펜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툴에서도 물론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다뤘던 컨트롤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다이내믹스에서 다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의 후반부에, 다이내믹스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얼마큼 깊이 있게 다룰지는 사실 조금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 톰 프로젝트 내에서도 일부 그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스트럭처 부분인데 뭐 앞부분에 강의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EOS 부분입니다. 뭐 이거 보시면은 뭐 우리 이제 저희가 선택하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가 어떤 EOS를 따를 거냐. 거기에 관련된 디스크립션. 이거 관련된 뭐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70년대, 80년대. 아주 그냥. 근데 최근에는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의 니스트에서 그 실험 결과를 잘 해가지고 자기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일반한테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이시스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국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서는 이게 EOS가 잘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은 뭐 온도 압력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 좀 뭐 되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좀 더 그런 실험에 근거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와가지고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툴하고 연결을 시켜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툴을 샀는데, 툴 가격은 미국의 이제 국립 그런 퍼블릭 회사에서 그런지 가격은 되게 싸더라고. 500불인가? 가격 자체는 되게 싸더라고. 그 DB를 이제, 물론 저는 이제 하이시스와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직 못 해봤는데, 랩클록 그거 말씀하시는 네? 랩플 프로그램. 랩플록이 아니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니스에서 나온 그 DB가 있던데, 랩플록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그 연장선상이고,
요거 이제 그 디자인에 쓰는 소프트웨어 사례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아스펜 쪽, 그 하이시스 쪽. 요거는 이제 아스펜에서 하이시스를 인수를 했으니까 거기하고 지프론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퀘이션 베이스 그런 시뮬레이션한 툴입니다. 요거는. 근데 아스펜이라든지 하이시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시퀀설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연결이 쭉 돼 있으면 한 부분을 풀고 그 부분 해를 그 다음에 넘겨줘가 고름 풀고 그리고 막 삥삥삥 도는 겁니다.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이터레이션을 막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에러를 정해가지고 그 에러 바운드 내에 들면은 아 이거 오케이다 하는 그런 식이고 이런 지프론트는 전체 이퀘이션을 푸는 겁니다. n by n 이퀘이션을 그런 게 있고 프로2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툴입니다. 함께해서 요거는 이제 인벤시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툴인데 프로2라는 툴을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툴도 몇 개, 한 서너 개? 서너 개? 그죠? 서너 개 내지는 4개 내지 5개 정도? 그런 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이 나오구나, 심사이. 요거는 회사명이니까, 요거는 회사명, 그래서, 이런 툴들이 대부분 보면은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 건 접근하기 되게 쉬워요, 사실은. 되게 그런 스트럭처라든지 기본 컨셉이 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가 잘 쓰면은 나머지 거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열광 관련된 거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여기 경제성 분석 아스펜 IP 경제성 분석 관련된 게 코스트 분석된 게 있고 여기 최적화 분석 관련된 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회사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게 아직 빠져있는 부분들이, CAD 관련된 툴은 좀 빠져있는 모양이구나. CAD. 이거는 주로 이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관련된 툴만 있는 것 같고, CAD 관련된 툴은 좀 빠져있네. 오늘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제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카테고리 나누는, 제너럴 타입, 데디케이트 타입.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캐드캠, 이런 거는 이제 좀 non-specific한 툴이 될 테고, 좀 더 이제 데디케이트 소프트웨어 툴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툴 같은, 아스펜 하이시스라든지, 아스펜 다이내믹스라든지, 프로2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세스 디자인에 어떤 소프트웨어 쓰이는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 아까 나왔던 그 부분 면접입니다. 에어인 경우는 이런 피지컬 프로퍼티가 잘 맞는다. 암모니아 이런 팽로빈슨이라든지 SRK라든지 여기 쭉 있습니다. 크리오제닉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LNG 리퀴팩션에 쓰이는 그런 부분. 그래서 각각에 보면은 어떤 식들이 좀 잘 맞는다. 그런 카테고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실렉션하는 일반적인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몰라, 난 폴라, 논폴라는 이건 난 이거 봐서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 아직도 난.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무작정 그냥 팽 로빈슨이 잘 맞는다, 팽 로빈슨 선택을 하는데, 논폴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게 처음에 이제 케미칼 리액션에 케미칼 그 구조, 극성, 비극성 가지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나누고 이렇게 팽로빈 나누고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압력이 얼마 이하일 때 나누고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좀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쓰는 게 사실 팽로빈슨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다른 분야를 시뮬레이션 할 때는 저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정하에 내가 결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저런 가정들이 내가 다루는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돼야 되겠죠, 이제.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 이게 이제 보면은 요 다음 페이지 특히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여기 이 부분.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파라메타를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스태틱 플로시팅 할 때 특히 이제 프레저 드롭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뭐 리플렉스 레이쇼라든지 프레저 드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주긴 주거든요. 얼마씩 한다고. 근데 저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PFD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이내믹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저런 부분을 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레저 로스가 얼마 생긴다는 걸 사실은 상황,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재에 따라서 막 변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가 이제 시스템 안에서 계산하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내믹스를,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라 넌 컨스트레인트 풀어놓고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프레드롭이 뭐 얼마다, 델타 P가 얼마다라고 미리 가정을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에러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과물에 사실은. 특히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칼럼류. 칼럼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플로가 이렇게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려면 그 델타 P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델타 P가 작게 잡냐 크게 잡는 데라서 많이 바뀌니까 그 부분들이 프레드로스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유의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차이는 뭐 어떤 경우는 차이는 크진 않지만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디스텐 칼럼 쪽에 리플렉스 레이시오가 또 되게 중요한 설계 파라미터인데 저 부분도 사실은 우리는 뭐 이렇게 처음에 스태틱으로 이렇게 풀 때는 이게 얼마일 거다라고 가정해서 대충 지난번에 왜 1.2 내지 1.6 뭐 이렇게 준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한번. 근데 저것도 이제 다이내믹을 해보면은 저것도 이제 뭐 데이터가 많이 바뀌고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인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온 결과물에서 좀 그걸 좀 면밀하게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PDMS 관련돼서 이렇게 좀 했던 그런 강의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내용을 좀 보완을 좀 했습니다. 플랜트 레이아웃 중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스펜 자이캐드 관련된 내용이 좀 있고, 뭐 아베바 PDMS 이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요거는 이제 아베바에서는 PDMS라고 이제 요거는 2D, 3D를 이렇게 모델링하는 그런 툴입니다. 인터그래프의 스마트 플랜트 파운데이션처럼 그런 되게 유사한 그런 툴인데 이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스펜 자이캐드는 이걸 찾아가고 보내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레이아웃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육상 플랜트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옥시어 플랜트하고는 일부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반적인 육상 플랜트에서는 플랜트 로케이션하고 사이트 셀렉션이 어쨌든 뭐 기본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 바운더리를 뭐 1부터 해서 10개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마케팅 에리어하고 어쨌든 이 거리가 너무 멀면은 뭐 운송비라든지 수송비라든지 많이 들 테니까 로케이션이라든지 로머티리얼 서플라이 플랜트 어쨌든 로머티리얼 뭔가 들어야 되니까 오일이든지 가스든지 로머티리얼 서플라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트랜스포트 교통 그리고 플랜트를 건설하려면은 레이버 그리고 오퍼레이션 하려면 레이버
레이버도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입장에서 봐갖고는.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오일 샌드가 되게 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레이버 조건이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똑같이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레이버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캐나다 법에 걸린답니다, 그게. 그래서 미국 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 이퀴먼트를 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서 갖고 하는 거예요, 이퀴먼트를. 모듈화 시켜가지고. 뭔가 어쨌든 자기들도 뭐 레이버 세이빙을 해야 되니까. 코스트 세이빙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그걸 만들다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레이버 부분도 사실은 되게 뭐 비즈니스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반면에 또 저쪽에 중동은 레이버 코스트가 되게 싸답니다, 거기는. 중동은 또. 각 나라마다 이게 차이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는 가스 같은 게 되게 많이 납니다, 호주도. 바다에도 많이 나고, 육상에도 많이 나고. 그래서 호주에도 LNG 플랜트가 굉장히 플랜트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런 가스를 리저버에 간 도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그 도로를 다 닦고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개발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 막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플랜트는 유틸리티 이런 걸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메인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메인 프로세스 둘러싸고 있는 유틸리티가 의외로 중요한 팩터를 결정하는 행위가 되게 많아요. 지금. 특히 이제 대부분의 LNG 플랜트 같은 경우는 동력을 보통 한 50메가와트 내지 한 뭐 100메가와트 이렇게 막 100메가와트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한 60메가와트를 막 쓰거든요. 그러려면 옆에다 발전소를 하나 줘야 돼요. 그걸 이렇게 딴저 끌고 오려면은 그걸 송전선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아예 옆에다 발전소를 하나 줘야 해요. 화력 발전소를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워 같은 걸 이렇게 조달하고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는 특히 파워가 이렇게 안정되게 공급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뭔가 파워가 한번 셧다운 돼가지고 끊어졌다. 그럼 플랜트가 전체적으로 셧다운 돼버리니까 그걸 다시 살리려면 그만큼 로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특히 플랜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셧다운하고 스타트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외로. 우리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스위치 하나 누르면 바로 오퍼레이션 되는데 플랜트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60도짜리를 뭘 하나 뭐 프로세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놈을 상온에서 160도까지 내린 다음에 뭔가 오퍼레이션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놈을 너무 급작스럽게 내가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멀 스트레스가 걸린다. 서멀 스트레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플랫 빈탑 열교환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당 5도 이상 내리지 마라 이렇게 딱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스펙에. 그러니까 시간당 5도씩 내리려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막 며칠 동안 막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돼가지고 셧다운이 되면은 이게 막 로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업하고 셧다운 그런 부분도 플랜트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그럼 또 이제 최근에는 또 환경 문제가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왜 미국 멕시코만 얼마 전에 뻥 터져가지고 오일 막 스피를 났었습니까? 그런 환경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플랜트를 질 때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은 현지에서 써라. 현지에 생산하고 현지 사람을 써라. 그런 아예 부과를 합니다. 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로컬 컨시더레이션 그리고 기후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 이것도 특히 아프리카 같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정치 격변기 일어나고 플랜트가 막 몇 년씩 막 지연되는 건 뭐 굉장히 많고 그러면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걸 빨리빨리 해갖고 얼른 난 커미셔닝까지 다 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치적 문제로 막 저기 몇 년씩 지연되고 그렇게 하면은 손해가 사실 막심하죠. 그래서 그 플랜트 레이아웃을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적어봤습니다. Economic consideration, 뭐 construction operation cost, process requirement. 당연히 뭐 process requirement는 플랜트 레이아웃도 중요하겠죠. 그죠? Operation convenience, convenience maintenance. maintenance를 할 때도 레이아웃이 당연히 고려 사항이 되고, safety 문제. 그리고 향후에 플랜트가 이제 점점 이제 익스펜션 되는 부분. 익스펜션 될 때 그것도 미리 여질 부분을 미리 확보를 좀 해야 되니까. 그죠? 모듈러 컨스트럭션. 이런 부분들이 플랜트 레이아웃에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저 부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게 또 이제 많이 계속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스토리지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뭐, 이렇게 해자스 머티리얼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킨다든지, 또는 뭐, 머티리얼 핸들링 같은 거를 좀, 너무 멀리 있으면 그만큼 또, 로스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아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하고 어디저기 되게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이퀴모터 레이아웃을 하기 위한, 뭐, 일반적인 그런 고려사항입니다. Maintenance accessibility. 당연히 maintenance가 이제 할 때 이제 되게 이제, 액세스가 이제 순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타이트한 레이아웃은 좀 피해라. 그리고 parallel sequential operation.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부분이고. 버티컬을 놓을 거냐, 호리젠탈을 놓을 거냐. 컨스트럭션 메인전스, 리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크레인, 그리고 되게 이제 저게 이제 무게가 뭐 20톤, 30톤 이렇게 큰 대형 중량물이 많이 있으니까 저분들 크레인 위치를 어떤 식으로 저걸 놓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플랜트 레이아웃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풀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세이프티 부분. 최근에 세이프티가 되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세이프티 부분은 이제,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선박 같은 경우는 KR, DMV에 나름대로 코드가 이렇게 있죠. 그런 코드들. 파이어 부분, 익스플로시 부분. 저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이제 뒷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수업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다 들어가 보셨어요? 작년 수업 자료. 안 가보셨나? 내가 한번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는데 한번. 신청. 네? 동영상 같은 거안 봐주는데. 동영상 뭐 어떻게? 동영상 안 봐주는데. 동영상. 예, 안 봐주는데요. 아, 동영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했을 때는 안 봐주는데. 아, 그래? 작년에 이거는 정영 교수님이 하셨던 건데 되게 옵션 플랜트를 이해하기 아주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PS 펀더멘털. 요게 이제 그 FPS 펀더멘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SBM에서 나온 설명 자료입니다. 요거보다 DSME 자료가 이 자료가 좀 더 낫더라고 보니까요. 요거는 대우조선에서 만든 동영상 자료인데 되게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뭐 야드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좀 일부 있고. 꼭 한번 그 과거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한번 좀 시간 날 때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뭐 전체적인
지난번 작년 사이트. 아까 홈페이지 예, 예. 그 링크를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현재 홈페이지에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그걸 오디트? 어디트인가? 그걸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퍼미션을 해야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제가 다 퍼미션을 다 해줬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그 그게- KNS 그 사이트인데 이것도 에듀케이션 사건인가 이거 막 그걸 뭐하러 그러고 Every stage of construction is meticulously executed by the partnership of DSME experts and the world's best contractors in the shipbuilding KLMS인가? KLMS 그 사이트에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펌이 for 24 ships, heavy moored at the 네. sea. 펌을 해주면 되잖아요. 예, 퍼미션 다 해줬습니다. 아마 저기 아직 신청 안 했죠? 링크는 안 받았어? 요거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 자리요? Are then lifted 네? and installed by 3,600 tons. 그 신청을 해야지 내가 이거 퍼미션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우리 작년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현재 페이지에다 옛날 페이지 링크를 걸어놓으면 To 돼요. ensure an 근데 그 사이트에 그 첨가를 하면 그냥 한 번에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아니 근데 따로 가야 되잖아. Through DSME's high-tech design methods, 여기서 the 여기로 갈수 있게 TFL 링크 하나 machine 걸어주시면 has been looked at from every angle in order to make it economically compact. With 그래서 all 여기 보시면은 이제 functionalities 디멘전 more expensive. 대우에서 이제 개념 설계를 했거든요. LNG FPS 개념 설계란 그런 부분이고 이쪽에 이제 서브시 부분, 서브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기본적인 펑션들 서브시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가스 세퍼레이션 그런 모듈들이 설명이 쭉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요걸 이제 터렛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강의 후반에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정현 교수님이 강의하신 자료를 이번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강의가 좀 일부 있습니다. 피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컨덴세이트 무거운 거 LPG C3 이하 C3 C4 C5 그러면 이제 분리하는 거죠. 여기 스위트 가스 스위트닝 배웠죠? 가스 스위트닝 우리 왜 CO2 제거하는 공정 배웠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CO2 제거하는 공정. 그게 스위트닝입니다. 여기 드라이 가스, 이거는 디하이드레이션 가스, 디하이드레이션. 수분 제거하는 거. 여기 MR. 그죠? 믹스 리프레이션. MR in, MR out. 얘들은 SMR 썼습니다. SMR. SMR 일부 조금 배웠죠, 우리. 그죠? 여기 보면 믹스 리프레이션. 이제 터바인은 가스 터바인.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저, 프리쿨러, 리크파이어. 여기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배치도 하고 어떤 식으로 가스가 흘러간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LNG를 만들어도 대충 보관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 앞부분이 파워 부분이고, 여기 유틸리티 부분이고, 여기 플레어 스택.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배, LNGC. 로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Utilizing a targeting system on each offloading arm ensures a fast and accurate connection to LNG carriers. 지금 이거 현재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Full payload of liquid natural gas to an LNG 아닌가? carrier takes about 15 hours. During 네, that process, 장교님. tank pressure can vary drastically. Therefore, a BOG system is in place to ensure the cargo tanks are kept within 네, a 그래서 어쨌든 작년 자료를 가져가지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로 이해하고 우리가 기본 설계하는데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은 이제 제가 빠져나가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유튜브 안에 그 FPS, LNG FPS를 치면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니구나. 영어 표현에서 CO2를 빼면 왜 그걸 스위트를 그걸 이제 엑시드 가스라고 부르더라고요. H2S하고 CO2 이런 부분들을
저도 엑시드 가스 스위트닝 이게 용어가 되게 저도 낯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제거하는 공정을 제거하는 가스를 가스 스위트닝이라고 한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필요 없는 수분을 그 이제 있으면 왜 없으면 드라이. 예. 예. 왜냐면요. CO2를 왜 스위트닝이라고 하느냐? 글쎄. 그걸 이제 CO2 H2S를 보통은 엑시드 가스라고 이제 부르던데, 그걸 이제 어쨌든 그걸 스위트닝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름 붙여 놨더라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비디오 같은 거를 꼭 한번, 보십사. 요거를 시간 날 때. 그래야지, 큰 그림을, 우리 학과목의 큰 그림을 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탑사이드 쪽에 이제 일단 그런 뭐 여러 가지 가스 프로세싱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 주요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 뭐 블록 다이어그램 그려갖고 지난번에 잠깐 보긴 봤지만 주로 하는 부분들이 오일 앤 가스 세퍼레이션, 뭐 컴프레션, 가스 컴프레션, 그리고 워터 트리트먼트, 뭐 다시 이제 워터 트리트먼트를 다시 인젝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을 좀 어느 정도 유지시켜가지고 서브시 쪽에 인젝션하는 부분, 그리고 파워 제너레이션, 당연히 동력이 필요하니까 파워 제너레이션 부분, 유틸리티 부분, 히팅 쿨링, 그리고 베셀 크레인 부분, 스토리지 부분, 익스포트 부분. 이건 물론 이제 프로세스 리퀘어먼트가 아무래도 이거는 오일 FPS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LNG FPS보다는. 근데 되게 이제 유사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너릭한 FPS 탑사이드 레이아웃을 그림을 있길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이 터릿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플레어 스택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헬리덱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조종실, 선원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 안에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1번이 뭐냐면은, 그, 하이 프레저 세퍼레이션. 그리고 2번이 로 프레저 세퍼레이션. 뭐, 번호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컴프레서 부분, 요 중간 부분이 컴프레서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들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왜 중앙에 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배치하면 안 되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아까 말한 세이프티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최적화된 배치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 부분이 파이프렉입니다, 이 부분이. 파이프렉을 가운데 두고서 양쪽에 이제 이퀴먼트 모듈을 쫙 배치하는 이런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태그, 가스, 디하이드레이션. 우리 일부 조금은,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귀에, 눈에 익숙한 그런 용어죠. 그죠? 그리고, 나가웃 드럼도, 이거 이제 세퍼레이션의 일종인데, 나가웃 드럼 있는 것 같고, 컴프레서 관련된 부분이 좀 있고, 요거는 뭐, 그거하고 되게 뭐 유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듈별로, 모듈이 몇 개야, 이게? 모듈이 23개나 되네요. 모듈이. 그래서 이제, 모듈별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게, 문을 찾아보니까 저도, 저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걸 레이아웃을 설계를 했더라고요, 저걸. 최적화 방안을. 저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최적화를 시키려면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또, 컨스트랜트 펑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프렌트 같은 경우는, 파이핑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배관이. 배관 물량이, 몰라, 50쪽은. 근데 육상 쪽은 저게 한 60 내지 70% 들어가요, 배관이. 그러니까 이퀴먼트가 이렇게 둥둥둥 있고, 다 배관으로 연결했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배관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느냐가 저게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예요, 저게. 가격 문제라든지, 그 프로세스 옵티마이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배관 어레인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죠?
그럼 실제 배치할 때 저렇게 배관만 보유하는 거죠? 당연하죠. 단순히 요건 하나의 이그젠플입니다. 완화된. 신방가지 예, 요거는 오브젝트 펑션의 하나의 이그젠플이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separation distance, 거리하고 가격만 요건 하나의 이제 이그젠플이고, 좀 더 저걸 제너럴하게 보려면은 여러 팩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 메인텐스에 대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펑션들을 이렇게 합한 부분이 이제 제너럴 펑션이 되겠죠. 좀. 근데 좀 더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좀 지식이 좀 짧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거 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부분은 저는 최적화 문제하고 되게 연관이 깊다. 되게. 이런 거는 페이퍼가 70년대, 80년대 최근에도 저런 페이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왜냐면 저걸 어레인지먼트 하고 레이아웃 하는 저런 부분들이 썩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스메디컬 포뮬레이션을 하려면은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하긴 논문 탑픽으로 저런 걸 한번 좀 잡아갖고 한번 어떨런가.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레이아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 부분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터렛 부분이 있고, 파워리제이션 부분이 이쪽에 있고, 유틸리티 부분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종 그 프로세스 세퍼레이터 부분이 가능한 중앙에 배치를 한다. 중앙에 배치하는 이유가 저게 베스텔 모션하고 저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베스텔 모션하고. 베스텔 모션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게 세퍼레이션 이피션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니까 저 부분이 가능한 한 모션이 적은 곳. 그 적은 곳 따지면은 그건 중앙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코모데이션, 선실이라든지 운전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요거 가스 프로세싱하고 좀 멀리. 요건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문제, 세이프티. 그죠? 가능한 멀리 이렇게 배치를 하는 아주 물론 굉장히 이건 제너럴한 그런 룰입니다만 이런 이제 제너럴한 룰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FPS 요거는 이제 새로 짓는 새로 짓는 FPS하고 기존에 있는 그 탱커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FPS 용도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걸 이렇게 변환시키려면 가능한 한 기존 설비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좀 싸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치를 많이 못 바꾸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부분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다루다 보니까 저게 일종의 이제 폭발성 가스 아니에요? 폭발성 가스가 맞나? 폭발성 가스라고는 안 하던데. 누가, 가스 안정에서 제가 폭발성 가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 망신당했는데. 폭발성 가스라고 안 하고, 인화성 가스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스스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뭔가 소스가 있어야지 폭발을 한다. 근데 폭발성 가스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LNG가 폭발성 가스라고 얘기했다가, 이거 무슨 무식한 소리냐고 막. 엄청 망신 못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저게 우리가 주로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알다시피 메탄, 에탄, 프로판. 다 이게 뭔가 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부탄. 뭔가 폭발할 것 같잖아,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저놈을 프로세싱해서 압력을 되게 높이거든요.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은 위험지수는 더 훨씬 올라가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압력이 높이면 높일수록 거기다 약간만 하면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고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세이프티 폭발하는 사고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하이 프레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싱 부분에 좀 가능한 한 멀리 저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배치를 한답니다. 그리고 털이 또 이렇게 이렇게 인터널
터리 부분도, 터리 위치를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익스터널 터리 넣는 거, 안 넣는 경우도 있고, 요 터리 부분이 이게 이제 웨더 베이닝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바람에 따라가지고 저 이제 배의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연기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연기가. 사고가 났으면은. 근데 만약에 선실이 이쪽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연기를 다 들어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고려사항들이 많이 이렇게 고려가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GA 컨시더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프로세스 이퀴먼트는 가능한 한 베셀 모션하고 좀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게 해가지고, 중앙에 배치를 한다. 일반적으로. 베셀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어코모데이션 블록, 컨트롤룸이라든지, 선실, 이런 부분들은, 헬리콥터 부분들은 위험 물질하고 가능한 한 멀리 좀 떨어져 배치하고, 플라스틱하고 어빈드 바깥에 배치한다. 그런 제너럴한 그런 물입니다. 그리고 오일 FPS는 역사가 되게 깊어요. LNG FPS는 최근에 이제 막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스탠다드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ISO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이 문서들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목록에 있길래 이제 가져왔는데, IMO 룰이라든지, 여기 인터넷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유형들을 한번 좀 문서를,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 세 번째로. 요거는 우리 이제 우리 텍스트로 한 부분입니다. 밑에 자료실에 가보니까 1층에 요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점기 교수님이 쓴 책인 것 같은데, Ship Offshore Installation. 그래서 이 책도 역시 이제 이렇게 목차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런 토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책 두께가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옵쇼 인스톨레이션 관련해갖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많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1장을 보시면은, 레이아웃, FPSM 레이아웃하고 제너럴 어레인지먼트를 어떤 식으로 한다,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레이아웃하고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그래서 덱 에리어 어레인지먼트 레이아웃, 이거 이제 목차입니다. 1.7절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레퍼런스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덱 에리어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근데 내용을 보면 역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코스를 줄일 수 있을 거냐, 어떻게 하면 메인티넌스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냐, 그 몇 가지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어레인지먼트가 변하고, 어레인지먼트 이제 목적함수를 그런 걸 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덱에 메인 덱, 탑사이드 덱, 무어링 덱, 어코모데이션.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LNG FPS 강의를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필드 레이아웃 부분도 작년에는 정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 탑사이드 레이아웃 봤던 부분. 근데 저도 이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 랭스하고 이 B, 랭스하고 브레스하고 이 B가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더라 이게. 저게 그러면은 새로 짓는 배는 대충 이 B가 6.0 이렇게 된다. 뭐 이런 B를 조사를 했는데 저게 빌딩 코스트하고 저게 관련이 있답니다. 저게 코스트 팩터하고 저게 이 레이쇼가. 그래서 과거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그 레이쇼가 좀 뭐가 좀 되게 좀 일정하죠 이게 이런 비율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그래프 부분에 이게 랭스하고 뎁스 부분에 대한 이 레이쇼 부분인데 대부분 이 레인지 안에 이게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인지 안에. 그러니까 저 B가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는 그런 레이쇼인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새로 짓는 FPS, 컨버전 FPS는 어떤 비율이다 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의 뭔가 저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랭스하고 뎁스도 역시 이제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일정한 그래프, 선형 그래프를 갖고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책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요것보다는, 아스펜 자이케드. 요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이거 뭐야? 이씨.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스펜 베이직 엔지니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PNID, PFD라든지 PNID를 이렇게 드로잉하는 그런 툴인데 저걸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작으면은 뭐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굉장히 커지면은 데이터 핸들링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비전 관리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서 또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피드 디자인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거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PFD 뭐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여기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태그 넘버 나올 테고 온도 압력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그 결과들이 이런 식으로 테이블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이런 데이터들이 한 DB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은 나중에 또 더군다나 이놈을 나중에 드로잉 그릴 때도 똑같은 태그 넘버가 바로바로 쓰이니까 되게 이펙티브하게 뭔가 이제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전반적인 툴을 이 사람들이 아스펜 베이직 엔지니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 안에 딱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피드를 좀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은 워크플로우를 저걸 제대로 가져갈 거냐. 이제 뭐 우리처럼 소규모로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손으로 해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규모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관련이 되거든요. 저게. 이퀴먼트 관련된 사람 관련될 테고 뭐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관련이 될 테고 뭐 굉장히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가진 사람들이 관련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뭔가 일관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툴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펙티브너스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 거 같고 퀄러티, 엔지니어링 퀄러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피터블 디자인. 뭐 이런 몇 가지 이런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또 뭐가 문제되냐면 저렇게 막 리비전이 뭐 워낙 자주 일어나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전혀 나중에는 다른 데이터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치, 현장에서. 뭔가 데이터를 통일되게 관리를 안 하면은 그런 일이 되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피드 단계에서는 변화가 되게 많아요. 리비전 부분이. 리비전 부분이 제대로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이제
피드가 끝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가야지 저게 큰 문제가 없지. 나중에 엉뚱한 데이터 갖고 만들면은 그거 다시 리비전 작업하고 다시 작업하려면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끔 그런 정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사람들끼리 막 고함치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거 있는데, 특히 이쪽에 이제 프렌트 쪽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이게 딱 정답은 아닌데, 이게 우리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뭐 A 플러스 B는 C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프렌트에서는. 희한하게. 근데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잘 되더라. 굉장히 오랜 경험하에 그런 남들이 이렇게 그런 워크플로우로 할까?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엔지니어링 경험들이 오래된 회사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 뭐 대우조선, 삼성 이런 데서도 EPC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중국이 흉내를 못 냅니다. 그게. 데이터를 갖다 줘도 흉내를 못 내요. 희한하죠. 거꾸로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 문서를 다 갖고 와도 흉내를 못 내요. 그 단순히 문서일 뿐이지, 이게. 저게, 내가 보기엔 저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베스트 프로세스라는 것. 단순히, 어느 하나의 데이터, 어느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걸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현업에 일을 할지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볼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리 파슨, 에어 프로덕트, 테크닉, 뭐 플로어 우리가 알게도 뭐 되게 아주 탑 클래스 있는 회사들이죠. 사실은 저런 회사들이. 저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오랜 축적된 데이터하고 오랜 축적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조직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레포트처럼 이런 컨셉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리비전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이퀴먼트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다 하는 거죠, 여기 안에서 이제. 그래서 요 안에서 데이터 시트라든지 PFD, 이퀴먼트 이런 걸 다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100% 자동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엔 한 60 내지 70%? 그런 이제 상당히 자동화를 이제 시킨 워크플로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 유저 인터페이스.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런 게 있고, 뭐 드로잉 관련된 부분, 데이터 시트. 특히 이제 이퀴먼트 쪽에는 데이터 스펙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펙 시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스펙 시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나? 여기 데이터가 있긴 있겠구나.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 컴프레서 스펙 시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몰라. 컴프레서 스펙 시트가 있으려나? 이씨,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이게? 컴프레서 스펙 시트가 어디 있을 텐데? 드로잉. 이건. 일반적이고 드로잉이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뭐, 아스펜이구나. 컴프레서 스펙 시트가. 오이씨, 뭐, 안 넘어가냐?
컴프레스 스펙시트가 없나? 컴프레스 스펙시트가 없는 겁니다. 자, 뭐, 컴프레스, 예를 들어 컴프레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열구한기라든지, 거기는 반드시 이렇게 스펙시트가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시트를 작성하는 게 사실은, 뭐 되게 중요한데, 그런 스펙시트를 작성할 때, 뭐, 아까 말씀드린 일관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처럼 뭔가, 뭐, 툴 같은 걸 이용하면은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제 뭔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하는 것 같고, 뭐, 코스팅 부분은 당연히 뭐 이제 뭐, 아이크로스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뭐, 엑셀하고도 뭐 대부분 이렇게 뭐,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드로잉 에디터. 요거는 툴을 한번 사용해 봐야지, 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왼쪽 화면은 요거는 아스펜 같은 애, 이거는 하시스가 아니라 아스펜 툴인 것 같고, 요거는 아스펜 자이캐드. 요거는 데이터들을 일로 갖고 와서 일로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시트가 미리 프리디파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 시트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것 같고, 요건 라이브러리 에디터인 것 같고, 오브젝트. 이건 시뮬레이션 데이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유닛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PFD로 이제 이퀴먼트 PFD로 유닛 오퍼레이션에서 PFD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연동시켜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거 브릿지한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전반적인 큰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플로우시트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갖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PFD라든지 플로우 스펙 시트 작성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조금 더 이제 진화시켜갖고 PNID라든지 기본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우리 그 톰 프로젝트에도 그런 스코프이 일부 있긴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아이크로스 툴을 아이크로스 자이캐드를 이용하게 돼 있긴 돼 있죠. 우리도. 자이캐드는 없나? 없어. 자이캐드 없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 단계별로 이제 어떤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액티비티에 어떤 데이터가 쓰인다 라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워크 플로우, 그러니까 피드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한다, 피드 워크 플로우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툴 이걸 임포트 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이퀴먼트 스트림, 아까 뭐 유사한 그림입니다. PNID까지. 네. 여기까지가 됐고, 가만있어 봐. 그럼 제가 강의는 다 했나? 다 했죠? 오늘 하는 거는. 그죠? 했는데, 뭐, 여태까지 이제 나온 내용들 보면은, 우리 이제 3월달, 지금 4월 둘째 주니까, 3월달 했던 강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쭉 대충 그런 부분은 앞부분에 주로 이제 플로시팅 관련된 부분을 좀 했던 것 같고, 그지? 그리고 후반부에, 뭐, 컴프레스, 뭐 열광기, 이퀴먼트 관련된, 그리고 컬럼, 배셀류,
디지털에이션 칼럼 관련된 걸 좀 뭐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에너지 뭐 관련된 뭐 유틸리티 옵티마이제이션 어떤 걸 좀 했던 부분 했던 것 같고, 여태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이, 그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했던 것 같은데, 대충 그런 그림들이 뭐 좀 전에 보여준 그런 그림하고 좀 매치가 좀 되나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몰라. 대충 우리가 한 요까지는 그래도 조금 온 것 같은데, 요까지는. 유닛 오퍼레이션 일부 조금 했고, 스트림 했었고, 이퀴먼트 조금 했고. 그지? 그래서, 목요일날 시험 보는 중간고사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계산,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기본적인 프린시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부분, 계산해갖고 뭔가 결과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일부 나온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두 문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좀, 물론 뭐, 단순히 그냥 문항 하나가 아니고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제너럴하게 이제 뭐, 나왔던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제가 안 오고, 아마, 정영 교수님이 시험 감독 해주시나요? 네, 정영 교수님이 시험 감독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첫 시간에 시험 오픈부에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업 자료도 가져와도 되겠다, 수업 자료도. 그럼 오늘 배운 것까지 시험. 예.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내가 숙제를 하나 내려고 생각하다가 숙제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옛날 자료를 리뷰할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숙제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이트에도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작년 사이트에도. 물론, 지금은 이제 작년에 했던 수업 스케줄하고 이번에 수업 스케줄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보셔야 되는 그런 수고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 막 앞뒤 바꾸고 막 이런 걸 좀 했거든요. 좀 비슷한 거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작년 자료도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시험은 수업 시간에 근데 여기서. 예. 그래서 작년에는 저기 4시부터 2시간을 시험을 봤거든, 작년에. 4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1시간은 너무 좀 짧은 것 같아갖고. 예, 뭐, 오늘 배운 거 질문 아니면은 여태까지 배웠던 거 질문이라든지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있었는데 분석학을 설계할 때 리플러스 리플러스 레시오. 예. 그냥 그 온도에 그냥 그 원유 증류에서 빼는데 그냥 그 온도에서 끓는다는 거 그냥 다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근데 문제는 탑 프로덕트의 퀄리티 문제예요. 퀄리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판을 빼낸다. 100% 프로판이 안 나와요. 그 안에 뭐 온갖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프로판 몇 %를 빼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90% 순도 95%짜리를 빼낸다. 그럼 나머지 나중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세퍼레이션 분리라는 게 뭐 그냥 뭐 우리 물 같으면 딱 분리하면 쉬운데 이게 막 가스 성분이 막 들어있어갖고 100% 이렇게 분리가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굉장히 많은 공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또 이게. 그러려면 또, 그건 비현실적이니까.
그 레이쇼는 낮을수록 좋겠네요. 그것도 이제 그 안에 이제 뭐야 그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칼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보고 어? 스테이지를 이제 많이 두면 둘수록 그 분류하는 건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두면 둘수록 그만큼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최적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스테이지 숫자하고 그 내가 원하는 그 스펙하고 뭐 운전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스팀을 또 왕창 또 많이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컨덴싱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컨덴싱하고 스팀 넣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니까 그 돈 사이에 적당한 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가 설계 포인트를. 시험도 보시나 어떻게 하나?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질문 없어요? 아까 FPS에서 네. firmware 스택이 왜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몰라 제가 그쪽 분야는 사실 뭐 전문가를 많이 모르는데 가스가 완전 100% 가스전이라는 게 없어요. 오일하께서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스가 이렇게 경제성 있게 나오면 괜찮은데 경제성 없이 나오면 어떻게 그거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거야 이거를.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진짜 태워버려야지 뭐 방법이. 그러니까 가스가 충분히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다시 해갖고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가스가 예를 들어 소금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 어디다 버리든지 어디다 갖고 있든지 뭘 해야 되는데 갖고 있으려니까 이게 갖고 있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태우면은 그게 환경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거꾸로 이제. 그래서 요새는 못 태우게 해가지고 그거 처리하려면 기술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스를 다시 정제를 해요. 그걸 다시 좀 그 밑에 압력을 유지하게 다시 리인젝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항상 그림 보면 뭐 이렇게 그 FPS 보면 꼭 풀렸을 때 꼭 있죠. 이렇게 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설비가 실험을 하다 보면 설비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잔류가스들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그러니까 뭔가 처리를 하고 싶은 그런 잔류가스들이. 꼭 뭐, 그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상에서도 그런 가스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 가스를 그냥 버리려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잘못하면 거기에 이제, 뭐, 독성 가스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질식하는 그런 가스 뭐 있고, 여기 세프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플라스틱을 이렇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도 그런 플라스틱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LNG를 이렇게 만드는 액화시키는 걸 하는데 문제는, LNG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거 항상 이제 LNG라는 게 그 메탄이라는 게 되게 보관하기가 되게 힘든 가스 중에 하나예요. 메탄이. 프로판은 보관하기 쉬워요. 부탄 보관하기 쉬워요. 좀만 압력 가면 바로 아이크가 되거든요. 좀만 압력 가면. 근데 메탄 같은 경우는 CH4라서 이게 분자량이 되게 작은 가스면 가스일수록 수소, 메탄, 이런 질소 이런 가스들이 반발력이 되게 큰 가스예요 이게. 그러면 보관하려면 굉장히 큰 압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엄청 큰 압력으로.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성이 커집니다. 압력 용기 같은 게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버려야지. 할 수 없이. 아깝더라도.
그래서 에탄도 그렇습니다. 에탄이 다루기가 되게 힘든 가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에탄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게. 에탄은 천연 상태에서밖에 존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거의 100% 수입이래요, 에탄은. 비싸요, 그리고 가격이. 되게 비싸, 에탄은. 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파일로 놔주면 좋겠네. 네. 숙제 낸 거 오늘 저녁에 드릴게요.